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오늘 아마 에어컨을 너무 많이 쬐다가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엔 제가 목소리가 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오늘 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외국 분들도 여러분 오셨는데 어쩌면 조금은 너무 민족주의적인, 너무 우리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양해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외국 학자들과도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강연을 요청을 자꾸 해와서 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가슴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그 녹화를 하고 뭐 법석을 다 떨었는데 정작 나가는 시간은 금요일 밤 12시에 나가더라고요. 그 뭐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그날 같은 날 다른 방송에서는 이걸 밴쿠버 올림픽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그날 뭐 이상화 선수가 뛰는 건 아니고 조금 재미없는 경기가 진행이 됐긴 하지만 전 헛수고했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뜻밖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 잠시 멈추고 와서 좀 같이 듣자 그래서 많이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요일 밤 12시였지만 그런 대로 전달이 된 부분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후반부쯤 가니까 또 우리 정부가 작년에 그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었잖아요. 그때 그 광화문 지하 광장에서 한 30분 정도의 강사들이 이렇게 연달아 가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개를 또 골라서 TV에 방송을 하는데 뭐 또 이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제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수라는 개념에서 십진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해니까 우리끼리 의미를 부여하는 뭐 그런 어색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2010년은 참 이렇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해가 바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아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느라고 애썼던 그 10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또 60년 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고, 50년 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고, 30년 전에는 5.18 광주 혁명이 또 일어났던 그런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100년을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일으켜 세우느라고 애써온 100년을 한번 돌이켜봐도 좋을 법한 그런 의미 있는 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런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워낙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 기적은 믿어야 되잖아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턱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여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냈다. 저도 교회를 나갑니다만 사실은 과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믿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혹시 압니까? 저 당시 홍해의 그 수심이 특별히 낮았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한번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서 누가 크게 경을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가끔 벌어집니다. 1년에 몇 번씩 바닷길이 열려서 섬에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혹시 가능한 일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욕먹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까짓거 이건 믿어보기로 제가 이제 억지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적은 믿으라고 누가 굉장히 강요를 하면 뭐 까짓거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랍니다. 제가 94년에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학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신문을 펼치니까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7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땐 대한민국은 가난한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 후진국의 아이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교수로 돌아왔더니 이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랍니다. 도저히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경제학하는 동료들한테 시간만 나면 이거 사기지, 정부가 국민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지, 그리고 계속 윽박질렀습니다. 근데 제 주변의 경제학자들은 다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전에 완벽하게 쑥대밭이 됐던 그런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곡괭이질 몇 번 하시면 시커먼 액체가 저렇게 콱 하고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자,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 다음에 우리 어려울 때 쓰라고 군데군데 이렇게 금괴를 이렇게 미리 다 묻어놔 주셨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참 뭐 있는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이거 제가 그 G20 정상회의 때 강의할 때 광화문 지하 광장에서 하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 광장에서 내다보는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순간 불과 60년 전에 정확하게 저렇게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그러면 그 반세기 동안 5, 6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매일 파티만 하고 매일 놀았습니까? 매일 뒷짐지고 매일 낮잠 자고 놀았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나라들도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우리가 보통 나라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웬만한 외국인들한테 지도에서 우리나라 찾아봐라, 찾는 사람보다는 못 찾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반토막 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완벽하게 쑥대밭이 됐던 이런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의 경쟁을 뚫고 세계 10몇 위 경제 대국이 됐다. 이걸 절대로 믿으라고 자꾸 그럽니다. 전 지금 이 순간도 못 믿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농간이 있으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러던 나라가 작년에 이 많은 나라들을 의장국으로 우리나라에 불러 모았습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볼까요? 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봅시다. 솔직하게 안 껴줬으면 좋겠죠? 끼면 우리 전체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나라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저 나라가 여기 끼일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참 억척스럽게 저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국까지 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절더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현실을 믿어라. 그건 제가 잘 못 믿겠는데요. 여전히 보면서도 못 믿겠는데, 절더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이유를 대라. 그럼 저는 압니다. 저는 그 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답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그 답은,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노래 잘하면 국민 가수, 뭐 저 너무 귀엽고 예쁘면 국민 여동생, 뭐 이렇게 국민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 취미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 제일 자주 하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한마디씩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거의 예외 없이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욕하는 겁니다. 그저 입만 열면 우리 욕합니다. 에이, 저놈의 교육부 차라리 없으면 잘 되겠다. 그저 욕하기 바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교육감 얘기하셨지만, 오바마 대통령님은 왜 자꾸 우리 교육을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불안합니다. 그 머리 좋은 분이 그 정확한 실상을 모를 리도 없으실 텐데 왜 자꾸 그러는지, 우리를 뭔가 축혀주면서 뭔가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 지금 2년째 교육부에 교육과정위원회라는 데 불려다니는데요. 거기 불려가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정말 너무 기운이 빠져서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이건 되는 일이 아니겠다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5년 동안 첫날부터 무조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교육 문제만 가지고 그냥 5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지금도 우리 교육부 장관님, 이주호 장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벌써 정권 말기로 들어갑니다. 무슨 노력을 하든 다음 정권에 들어가면 또 다 웬만큼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님이 첫날부터 시작하셔서 한 1년 정도 후부터는 모든 걸 바꿔나가는 일을 한 4년을 밀어붙이지 않는 한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로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별로 좋지도 않은 교육제도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좋은 교육제도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믿으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교육제도 속에서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뭐가 있다고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저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오로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거 하나로 대한민국은 이만큼 올라섰습니다.